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염증이 심해지면 한 번 생기면 사실은 100% 해결 어려워요. 10대에는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나다가 20대, 30대 돼가지고 뒤늦게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대 때는 여드름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고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여드름의 원인이 따로 있어. 왜? 다른 거야. 여드름 패치도 들어봤죠? 오, 그쵸. 네. 많이 쓰시는데 난 솔직히 반대야. 반대. 네, 안녕하세요. 광생TV에서 박민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매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결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여드름. 네. 이거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죠. 재발하고 해결하고 재발하고 해결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여드름 기념 좀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예방하는 방법들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된다. 오늘도 기대된다. 여드름이 뭔지 알아요? 여드름이요? 당연히 알죠. 여드름 이렇게 나는 거. 근데 우리 여드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실은 개념을 좀 알긴 알아야 돼. 사전적인 의미는 피부 표면에 피지가 많이 분비돼가지고 모공이 막혀서 볼록 올라온 염증성 질환 이렇게 얘기하죠. 여드름 종류도 많고 원인도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이 또 많이 그래서 어느 하나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왜 종류가 많은 거예요? 여드름이 처음에 생겨서 발전하고 악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병변, 중간에 생기는 병변, 굉장히 심해진 후기의 병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여드름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될 때 우리 피부 안에 있는 피지선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피지가 만들어지면 이게 모공 밖으로 잘 배출이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쌓이죠. 두 번째는 피지가 잘 배출돼야 되는데 그 배출되는 모공이 각질 때문에 막히는 경우 그럴 때 생기죠. 그럼 각질 제거만 잘해줘도 여드름이 좀 덜 나오겠네요? 언뜻 보면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각질 제거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자주 한다든지 잘못된 세안 방법이나 잘못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시켜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피부를 보호하는 끝에 있는 각질층 얘네들이 한 달 주기로 계속 만들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깨져버리면 우리 피부는 항상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더 각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각질을 무리하게 제거해버리면 피부에서는 이거는 긴급 신호다 이렇게 인식해서 더 보호하려고 각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니까 또 막히겠죠.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솔루션 제품으로 잘 해야 된다. 그것도 막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 붉은 사람, 건조한 사람, 예민한 사람 다르듯이 그 상태를 다 보고 각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제거해버리면 오히려 더 보호하려고 각질을 만들죠. 그러면 모공을 막게 되고 피지가 잘 안 나오니까 쌓이고 염증 생기고 부풀어 오르고 땡땡하고 아프고. 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염증은 여러 가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자꾸 이렇게 만지는 습관, 건드는 습관. 이제 건들면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놔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 생기죠. 붉어져요. 네. 왜냐면 이게 자극되니까. 안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이제 모이죠.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염증 세포들도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건데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염증 유발한 사이토카인도 분비하고 얘네들이 이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전쟁터 모이다 보니까 이제 붉어지고 열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지가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약간 부풀죠. 붉어지. 그래서 단순히 피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볼록한 상태는 면포성 여드름. 염증이 생기면 약간 붉어지는 염증성 구진성 여드름. 그거보다 더 최악도 있나요? 최악도 있죠.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노랗게 그게 이제 화농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그거 그렇죠. 흉터 남는 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또 있어요 거기서? 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더 심한 염증이 발생하면 얘네끼리 이제 뭉치죠. 우리 여드름 많이 학생 때부터 있던 분들 보면은 턱 밑에 특히 이렇게 볼록볼록한 켈로이드처럼 이렇게 생기는 분들, 번개성 여드름 한 번 생기면 사실은 100% 해결 어려워요.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이게 생기면 사실은 100% 해결이 안 돼요. 생기기 전에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미 많이 진행돼 버리면 사실은 흉터로 남죠.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줄여놨는데 또 컨디션 나빠지면 또 커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드름이 잘 나는 친구가 있고 안 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잘 나는 친구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은 건. 그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전이지. 안타까운 얘기지만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여드름을 생길 수 있는 피부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좀 좋을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지 분비를 많이 하는 그런 식습관, 수면 습관을 좀 안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하구나. 예를 들면 피지 분비를 제일 많이 하는 음식들이 당 지수가 높은 거. 예를 들면 과자도 그렇고 튀김, 그다음에 초콜릿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사실은 흰 쌀밥. 이것도 사실은 당 지수가 높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좋아하는 빵, 밀가루 이런 음식들이 들어갔을 때 혈당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리고 이제 수면 습관도 중요한데 충분하게 한 6시간, 7시간 자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안 습관. 1차 세안은 이제 기름을 없앨 수 있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중에서 너무 많은 제품이 있지만 논 코메도제닉이라고 하는 거. 저도 메모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지금 멈추고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돼. 근데 모든 기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공을 막는 기름도 있고 모공을 좀 덜 막는 기름도 있고 그런 제품들을 좀 골라서 1차 세안하고 그 다음에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이 이제 약산성 클렌징 폼 중에서 약산성 쓰면 훨씬 낫고. 클렌징 오일의 목적은 블랙헤드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쌓였던 기름, 먼지 그리고 내가 발랐던 선크림 이게 다 기름이니까 그 기름으로 좀 제거해 놓고 약산성 클렌징으로 이제 제거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근데 그 또 오일을 매일 쓴다 생각해 보세요. 건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일 쓰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 만약에 뾰루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참지 못합니다. 짜요. 이게 막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계속 만지게 되니까 아유 그냥 짜야겠다 하고 그냥 바로 짜버려요. 샤워할 때. 근데 다 우리 짜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손 잘 씻고 손으로 짜기보다는 면봉을 이용해서 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짜고 나서 제대로 짰다는 가정하에 이제 고기에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연고를 좀 발라주면 좋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시딘 연고. 마데카솔 아닙니다. 후시딘입니다. 다릅니다. 마데카솔은 사실은 피부를 재생하는 성분이고 후시딘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항균 작용이 있는. 그래서 상처가 아물 때 필요한 거는 마데카솔. 염증이 있고 균이 자라가지고 땡땡하고 염증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후시딘 아니면 뭐 에스로반, 박테로신 이런 연고들을 좀 쓰면 좋아요. 그래서 잘 짜고 잘 연고 바르고 하는 거. 10대에는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나다가 20대, 30대 돼가지고 뒤늦게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자, 내가 학생 때는 여드름이 없었어. 잘 지내다가 20대, 30대 됐는데 갑자기 났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대 때는 여드름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고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여드름의 원인이 따로 있어. 왜? 다른 거야. 10대 때는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 그때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많을 때야. 그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나이 때는 그런 원인 때문에 나는데 성인들은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은 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코티솔 그런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면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뭐 꾸중 듣고 일하는 게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트러블이 올라와. 그런 원인이 있고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피지 분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은 거지. 그리고 10대 때 여드름하고 성인 여드름하고 한번 얼굴을 놓고 봐봐. 다른 차이점이 있어. 그래요? 뭐가 더 주름이 많은 거 이런 건가? 아니 여드름이 어디 나 있을까? 10대들은 막 이마에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지. 성인들은 오 맞아 여기 입 주변하고 성 밑에 여기 잘 안 나 성인들은. 맞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10대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피지 분비량이 원래 많아.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곳이 어디냐면 T존. 근데 성인 되면 이쪽에 이제 많이 나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 자꾸 만져. 그러니까 자꾸 만지는 습관, 이마를 만질 일은 많이 없어. 어쨌든 여기 좀 자꾸 만지게 돼. 여드름 패치도 들어봤죠? 그쵸. 많이 쓰시는데 난 솔직히 반대야. 반대. 패치가 이게 압출을 하기 전에 쓰는 거하고 압출하고 나서 쓰는 게 또 따로 있어.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어. 그냥 패치 주세요. 붙여버리지. 그러니까 여드름을 짜기 전에 붙이는 패치는 여드름이 더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짜버리고 붙여버리면 안 좋아. 왜냐하면 압출을 하기 전에 붙이는 여드름 패치는 항염 효과가 있는 성분들,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거는 짜기 전에 붙이면 좀 가라앉는 데 도움은 돼. 근데 상처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항염 효과가 있는 것들을 붙여버리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여드름을 잘 짰다는 가정하에 짠 다음에 붙일 수 있는 여드름 패치 따로 있어. 그거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 포함된 패치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드름 잘 짰는데 바로 붙이면 안 돼요. 왜요? 짠 다음에 한 하루 지나서 붙이는 게 좋아. 왜냐하면 짰다는 얘기는 염증이 많았던 여드름이고 염증이 많았으면 약간 골마 있을 거고
골마 있다는 얘기는 여드름균이 아직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짠 다음에 바로 붙이면 이게 닫히는구나. 패킹이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여드름균이 좋아하는 게 산소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짠 다음에 하루 정도는 오픈해 놓고 그 다음 날에 붙이는 게 도움이 돼요. 네, 오늘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전 좀 아쉬워요. 너무 많은 얘기들이 또 많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을 뭐 좀 댓글 달아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얘기 못했던 아쉬운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영상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좀 도움되는 얘기들을 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